여러분, 요즘 2차 전지 종목들 주가 보면서 한숨 쉬는 분들 많으시죠? 전기차 수요가 예전만 못하다는 캐짐 소리에 이제 배터리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지금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97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의 물줄기가 로봇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97조 시장을 정조준했다는 뉴스 보셨나요? 이건 단순히 배터리 몇 개 더 팔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기체가 이끌어온 배터리 황금기, 즉 슈퍼사이클의 바통이 이제 로봇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산업의 변곡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도대체 로봇 배터리 시장이 얼마나 크길래 이럴까요? 2024년 32억 달러 수준인 휴머노이드 시장은 2032년이면 약 97조 원 규모로 폭발합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인데 이건 단순히 기계가 많이 보급되는 수준을 넘어 우리 노동력을 로봇이 대신하게 되는 거시경제적인 필연성 때문입니다. 지금 삼성 SDI는 LFP ESS로 수조 원대 잭팟을 터뜨리고 LG 엔솔은 마법의 배터리라 불리는 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로봇에게 꼭 필요한 값싼 가격과 강력한 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시작한 건데 누가 로봇 배터리의 표준을 선점하느냐는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건 대기업들의 혈맹입니다. 현대차 그룹과 삼성 SDI가 로봇 전용 배터리를 같이 만들고 LG 엔솔은 실리콘밸리의 베어 로보틱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를 넘어 로봇 설계 단계부터 배터리를 같이 고민하는 R&D 동맹의 시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이 겪는 일시적 정체기를 돌파할 구원투수가 바로 로봇입니다. 시장의 똑똑한 돈들은 이미 엔비디아 같은 AI 반도체를 넘어 그 AI가 탑재되어 실제로 움직이는 하드웨어인 로봇, 그리고 그 로봇의 심장인 배터리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AI가 고도화될수록 연산 처리와 모터 구동에 엄청난 전력이 들어갑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고성능 로봇을 장시간 움직이려면 기존 배터리로는 택도 없습니다. 로봇 산업이 크려면 고성능 배터리가 무조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97조 원이라는 숫자는 로봇이 공장을 나와 우리 거실과 식당으로 들어오는 로봇 대중화의 문턱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로봇 원가에서 배터리 비중이 작아 보일지 몰라도 로봇이 더 오래 일하고 더 힘을 쓰게 될수록 배터리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재평가될 것입니다. 특히 로봇 배터리 시장이 무서운 이유는 교체주기 때문입니다. 가끔 타는 자동차와 달리 24시간 풀가동되는 물류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은 배터리 수명이 훨씬 빨리 닳습니다.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 번 팔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 배터리를 갈아 끼워줘야 하는 거대한 소모품 시장이 열리는 셈입니다. 자, 이제 로봇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계좌의 수익률을 바꿔줄 실질적인 주도주 테마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기차 캐짐에 실망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시야를 넓혀 로봇의 심장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로봇의 몸속에는 과연 어떤 형태의 배터리가 들어갈까요? 그리고 왜 원통형 배터리가 로봇 시장의 표준이 되고 있는지 다음 챕터에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의 속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로봇이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배터리의 모양, 즉 폼팩터입니다. 현재 로봇 시장, 특히 휴머노이드 분야에서는 원통형 배터리가 다른 방식들을 제치고 압도적인 대세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원통형일까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의 몸을 닮아서 내부 공간이 아주 좁고 구불구불합니다. 각진 배터리나 넓적한 파우치형은 이런 틈새에 넣기가 참 힘들죠. 하지만 원통형은 작은 셀들을 레고 블럭처럼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어 로봇의 무게중심을 잡고 남는 공간을 최소화하는 데 최적입니다. 로봇은 일하다 넘어지거나 부딪힐 일이 많습니다. 이때 배터리가 터지면 큰일 나겠죠? 원통형 배터리는 단단한 강철 캔으로 감싸져 있어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부를 아주 튼튼하게 보호합니다. 로봇에게는 일종의 갑옷 입은 심장인 셈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4680 배터리입니다. 기존 배터리보다 덩치를 키웠더니 에너지 용량은 5배, 출력은 무려 6배나 늘어났습니다. 로봇이 더 무거운 짐을 들고 더 오래 뛰어다닐 수 있게 만든 1등 공신이죠. 4680의 진짜 마법은 템리스 기술에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통로의 병목 현상을 없애서 저항을 확 줄인 건데 덕분에 열은 덜 나고 충전은 훨씬 빨라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엄청난 힘을 써야 하는 로봇 관절 모터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쏴줄 수 있게 된 겁니다. 테슬라가 왜 옵티머스 로봇에 4680 배터리를 넣으려 할까요? 이미 전기차에서 검증된 이 기술이 로봇 시장의 표준이 될 거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이 폼팩터 전쟁이 사실상 원통형의 승리로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양만 같다고 다 같은 배터리는 아닙니다. 로봇의 용도에 따라 속 재료가 달라지는데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처럼 엄청난 연산을 하며 격하게 움직이는 고성능 로봇은 한국의 3원계 NCM 배터리가 필수입니다. 좁은 몸체에 에너지를 꽉꽉 눌러 담아야 하기 때문이죠. 반면 식당에서 서빙을 하거나 창고에서 정해진 길만 다니는 물류 로봇들은 좀 다릅니다. 이런 로봇들은 성능보다 가격과 긴 수명이 더 중요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LFP 배터리가 주로 쓰입니다. 최근 삼성 SDI가 2조 원 규모의 LFP ESS 수주를 따는 것도 이런 시장의 요구를 정확히 찌른 전략입니다. 결국 로봇 배터리 시장은 고성능 휴머노이드는 NCM, 보급형 서비스 로봇은 LFP라는 투 트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이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든든한 대목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로봇 배터리는 단순히 전기를 담는 통이 아니라 로봇의 움직임과 성능을 결정짓는 DNA 그 자체입니다. 기술 표준을 선점하는 자가 97조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기술 전쟁터에서 실제로 돈을 쓸어 담을 준비가 된 우리나라 대장주 기업들은 어디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파격적인 행보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궁금하시죠?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 배터리의 자존심,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지금 LG엔솔은 단순히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를 넘어 전 세계 로봇 시장을 집어삼키려는 선제적 포식자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서빙 로봇 기업인 베어로보틱스와 손을 잡았는데요. 2025년부터 원통형 배터리를 독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 협약이 아니라 실제 돈이 돌기 시작하는 양산 단계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혹시 유튜브에서 춤추는 로봇계 스팟 보신 적 있으시죠?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로봇 안에도 LG의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험한 지형에서 구르고 진동을 견뎌야 하는 로봇의 가혹한 환경을 견뎌내며 기술적인 해자를 이미 증명한 셈이죠. 그런데 로봇이 대중화되려면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싼 가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혁신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 핵심 무기가 바로 건식 전극 공정입니다. 기존에는 전극 재료를 반죽해서 거대한 오븐에 굽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게 돈과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었거든요. 하지만 LG는 이 굽는 과정을 생략하는 기술을 2028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공장 부지도 줄이고 에너지도 아끼는 혁명적인 방식이죠. 이 기술이 완성되면 배터리 제조 원가를 무려 30%나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격으로 밀어붙이는 중국 업체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처럼 저렴한 로봇을 대량으로 만들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테슬라와의 관계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자기들이 직접 로봇용 4680 배터리를 만들고 있지만 수율 문제 때문에 외부 조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테슬라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스펙의 4680 배터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손에 꼽습니다. LG엔솔이 오창 공장에서 수율만 안정화한다면 사이버 트럭은 물론이고 옵티머스 로봇의 심장을 공급하는 제1 벤더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LG엔솔을 더 이상 전기차 부품사로만 보지 않을 겁니다. 로봇 산업의 핵심 부품사로 밸류에이션을 다시 평가하게 될 텐데 이게 바로 주가를 끌어올릴 진정한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공격적인 파트너십, 공정혁신을 통한 원가 절감, 그리고 테슬라라는 거대한 뒷배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왜 로봇 배터리 시대의 대장주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관심 종목 최상단에 놓아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LG엔솔이 공격적인 확장파라면 질적 성장과 혈명 전략으로 승부하는 또 다른 거인이 있습니다. 바로 SDI인데요. 현대차와 손잡고 만들고 있다는 비밀병기의 정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격적인 확장파라면 삼성 SDI는 조금 다릅니다. 전통적으로 수익성 위주의 질적 성장을 고집해온 삼성 SDI가 로봇 시장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강력한 동맹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현대차 그룹과의 로봇 혈명입니다. 삼성 SDI와 현대차 기아는 단순히 배터리를 사고 파는 사이가 아닙니다.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 협약을 맺고 로봇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배터리를 어디에 어떻게 넣을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부품 납품과는 차원이 다른 밀착 협력입니다. 로봇은 자동차와 달리 내부 공간이 아주 복잡하고 불규칙하죠. 삼성 SDI는 이런 좁은 공간에 딱 맞는 배터리팩 형태를 최적화하고 로봇이 갑자기 큰 힘을 쓸 때 전력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전용 관리 시스템 BMS까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입는 로봇인 웨어러블 로봇부터 서비스 로봇 달2, 모바일 플랫폼 모베드까지 모두 삼성 SDI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활약 중입니다. 현대차의 미래 로봇 전략 핵심 파트너로 깊숙이 자리 잡은 거죠.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올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뭘까요? 바로 안전입니다. 만약 가정용 로봇의 배터리가 폭발한다면 그 파장은 상상할 수 없겠죠. 삼성 SDI는 이 지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필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ASB입니다.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꿔서 화재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프리미엄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솔루션은 없을 겁니다. 삼성 SDI는 이미 파일럿 라인인 S라인을 통해 시제품을 만들고 있고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안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고성능 로봇 시장은 삼성 SDI가 독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연구비는 어디서 나오냐고요? 삼성 SDI는 영리하게도 투트랙 전략을 씁니다. 최근 미국에서 따낸 2조 원 규모의 LFP ESS 수주가 바로 로봇 산업 투자를 위한 든든한 실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LFP 배터리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그 수익을 차세대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R&D에 쏟아붓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한 겁니다. 이미 베트남에서는 46호 배터리 모듈의 첫 출하를 기념하며 기술 리더십을 과시하고 있죠. 탄탄한 수익성, 현대차와의 강력한 동맹, 그리고 전고체라는 미래 기술까지 삼성 SDI는 로봇 시대의 품격을 책임지는 기술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이 이렇게 길을 닦아놨으니 이제 그 뒤를 따라 진짜 대박을 터뜨릴 소재와 부품 기업들을 찾아야겠죠. 주가 탄력성이 가장 높은 알짜 수혜주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수익률의 알파를 챙길 시간입니다. 앞에서 다룬 LG 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대형주들이 시장의 길을 넓게 닦아놨다면 그 낙수 효과를 온몸으로 받으며 주가가 가장 탄력적으로 튀어오를 기업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소재와 부품 밸류체인 기업들이죠. 로봇 배터리의 성공을 가를 핵심 키워드는 원통형, 급속 충전, 그리고 열 관리입니다. 이 조건에 딱 맞는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TCC 스틸입니다. 이 회사는 원통형 배터리의 외관을 감싸는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드는데 국내에서 이 기술을 가진 기업은 TCC 스틸이 유일한 사실상 독점 기업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4680 배터리는 기존보다 더 두껍고 튼튼한 강판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술 장벽이 훨씬 높습니다. TCC 스틸은 이미 포항 공장을 증설해 생산 능력을 7만 톤에서 20만 톤 이상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퀀텀 점프가 예상되는 대목이죠. 다음은 참치캔으로 유명한 동원 시스템즈의 화려한 변신입니다. 수십 년간 캔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들던 노하우를 살려 이제는 첨단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의 4680 캔을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4680 캔은 높은 내부 압력을 견뎌야 하는 고난도 정밀 가공이 필수인데 동원 시스템즈의 초정밀 프레스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미 아산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연간 5억 개 이상의 캔 생산 능력을 갖췄으니 LG 엔솔의 양산 스케줄에 맞춰 주가도 강력한 모멘텀을 받을 전망입니다. 자, 로봇이 충전하느라 한참 서 있으면 그건 곧 손해겠죠. 그래서 급속 충전이 필수인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마법의 가루가 바로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흑연보다 에너지 용량이 10배나 높지만 부풀어 오르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대주전자는 이걸 완벽하게 제어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포르쉐 타이칸 같은 슈퍼카에 적용되어 실력을 검증받았고 현재 새만금 캠퍼스 등을 통해 생산 능력을 공격적으로 확장 중입니다.
로봇 배터리에서 실리콘 음극재 비중이 5%에서 10% 이상으로 높아질수록 대주전자 재료의 수혜 강도는 상상 이상으로 커질 것입니다. 여기에 제이오라는 기업도 놓치지 마세요. 실리콘 음극재의 부피 팽창을 잡아주고 전기가 잘 흐르게 돕는 CNT 도전제의 강자입니다. 4680 같은 고용량 배터리에는 기존 카본 블랙보다 훨씬 효율이 좋은 CNT가 필수적이라 로봇의 가동 시간을 늘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관리의 숨은 강자, 나노팀입니다. 로봇의 좁은 몸체 안에서 배터리와 모터가 뿜어내는 열을 제때 배출하지 못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노팀은 배터리의 열을 밖으로 빼주는 방열 소재를 현대차 그룹 등에 공급하며 로봇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결국 로봇 배터리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원통형 캔의 TCC 스틸과 동원 시스템즈, 급속 충전의 대주전자 재료, CNT의 제이오, 그리고 열 관리의 나노팀이 될 것입니다. 이 알짜 수혜주들을 반드시 여러분의 관심 종목 상단에 두시기 바랍니다. 소재와 부품이 준비됐다면 이제 이들을 완벽하게 조립하고 활성화해줄 장비들이 필요하겠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로봇 배터리 공장을 가동하는 장비 산업의 숨겨진 영웅들, 바로 만나보시죠. 자, 소재와 부품이 요리의 재료라면 그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조리기구가 바로 장비입니다. 로봇 배터리 공장을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장비 산업의 숨은 영웅들을 만나볼까요? 먼저 소개할 기업은 하나기술입니다. 배터리 만드는 공정이 참 복잡하거든요. 재료를 섞고 조립하고 마지막에 활성화하는 단계까지 거쳐야 하는데 하나기술은 이 전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하는 턴키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배터리 제조사가 공장을 지을 때 여기저기서 장비를 따로 사올 필요 없이 하나기술한테 공장 통째로 맡겨줄게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기술력과 신뢰도가 높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하나기술은 LG엔솔, 삼성 SDI, SK온까지 국내 배터리 3사를 모두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특정 한 군데가 투자를 멈춰도 다른 데서 매출이 나오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아주 강한 효자 종목인 셈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기술은 다 쓰고 버려진 폐배터리를 검사하는 장비 기술도 가지고 있어요. 로봇 배터리 수명이 다했을 때 이를 다시 활용하는 재활용 시장이 열리면 또 한 번의 거대한 기회를 잡게 될 겁니다. 다음은 상장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숨은 고수, 코엠입니다. 이 회사는 원통형 배터리 제조의 꽃이라 불리는 와인딩 공정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와인딩이 뭐냐고요? 배터리 재료들을 두루마리 휴지처럼 돌격하며 마는 작업인데 이걸 아주 빠른 속도로 하면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정밀하게 말아야 합니다. 원통형 배터리의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 중의 핵심 기술이죠. 코엠의 실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테슬라 같은 글로벌 탑티어 업체들과 거래할 가능성이 끊임없이 나올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거든요. 비상장사라 지금 당장 주식을 살 수는 없지만 향후 IPO, 즉 기업 공개가 진행된다면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준비된 대여입니다. 투자자라면 미리 이름을 외워둬야겠죠? 배터리 산업이 커질수록 그 배터리를 만드는 기계를 파는 회사들의 실적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좋아집니다. 숨겨진 장비주들의 저력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한국 배터리의 기술력과 장비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K배터리가 로봇 시장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지정학적 위치와 글로벌 전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우리 K배터리가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지금 글로벌 로봇 배터리 시장은 한국과 중국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벌어지는 거대한 전쟁터입니다. 중국의 CATL과 BYD도 로봇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LFP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과 거대한 내수 시장,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무섭게 추격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 배터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력으로 삼는 LFP 배터리는 너무 무겁고 뚱뚱합니다. 날렵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하는 고성능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낮은 에너지 밀도는 아주 큰 걸림돌입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변수까지 더해집니다. 미국의 IRA 법안과 각종 무역 장벽은 테슬라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서방 국가 기업들이 중국산 배터리를 마음 편히 쓰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안과 공급망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바로 이 지점이 한국의 기회입니다. 로봇이 고도화될수록 가격보다 중요한 건 무게 대비 성능입니다.
이 영역에서 한국의 하이니켈 3원계 배터리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적 우위에 서 있습니다. 또한 LG 엔솔과 삼성 SDI는 이미 미국 현지에 대규모 생산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IRA 혜택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우리 K배터리 기업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장은 배터리 산업을 더 이상 전기차만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움직이는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로보틱스 에너지원으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이미 배터리 관련주를 매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당장 내일 주가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 같은 리스크도 분명 존재하죠. 하지만 2026년, 2027년 로봇 대중화 시대가 열릴 때 지금 뿌린 씨앗은 여러분 계좌의 가장 든든한 효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97조 로봇 배터리 시장의 정체부터 LG 엔솔, 삼성 SDI, 그리고 알짜 소재 장비주들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남들이 반도체만 볼 때 여러분은 로봇의 심장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만약 집에 로봇 집사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K배터리의 승리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